로봇과 우리, 이 둘은 과연 파트너가 될까요? 아니면 그냥 유용한 도구로 남을까요? 그것도 아니면 우리의 경쟁자가 될까요? 오늘 이 흥미로운 질문의 답을 함께 찾아가 보시죠. 이 질문 하나에 정말 많은 게 담겨 있죠. 우리의 기대, 또 한편으로는 두려움까지도요. 과연 정답이 있을까요? 이 엄청난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서 저희는 오늘 3명의 전문가를 길잡이로 모셨습니다. 별을 연구하는 우주론자, 현실을 만드는 공학자, 그리고 인간을 탐구하는 인류학자. 완전히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이죠. 이들의 시선이 어떻게 부딪히고 또 어우러지는지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시작해 볼까요? 무대를 아주 멀리 저 우주로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공상과학 영화에서처럼 로봇이 인류를 대신해서 미지의 행성을 개척하는 것,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과연 옳은 일일까요? 보세요. 이 세 전문가의 시각 정말 완전히 다르죠. 우주 전체를 보는 우주론자는 당연히 예스죠. 우주 자원을 활용해야 한다고요. 반면에 현실적인 공학자는 굳이 그렇게 멀리까지 하면서 지구에 집중하자고 합니다. 그리고 인류학자는 아예 판을 흔들어 버립니다. 우리가 과연 그럴 자격이 있나? 하고 기술의 문제를 윤리의 문제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우주론자가 말하는 우주 개척, 그 최종 목표 중 하나가 바로 이 테라포밍입니다. 말 그대로 행성을 제2의 지구로 만드는 건데요. 근데 그 자신도 이게 당장은 좀 비현실적이라고 봐요. 대신에 로봇을 먼저 보내서 거대한 구조물을 짓는 게 훨씬 빠르고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공학자의 생각은 이 한 문장에 다 담겨 있어요. 가까운 곳에 자원을 모으는 게 로봇을 더 잘 쓰는 방법이다. 정말 지극히 현실적인 목소리죠? 먼 미래의 꿈보다는 지금 당장 우리 발밑의 문제를 해결하자는 겁니다. 자, 우주라는 물리적인 공간을 떠나서 이제는 좀 더 내밀한 영역으로 들어가 볼게요. 바로 지능의 문제입니다. 기계가 우리보다 똑똑해지는 날, 과연 정말 올까요? 온다면 언제쯤일까요? 여기서도 세 전문가의 관점은 완전히 엇갈립니다. 우주론자는 언제를 묻고 금세기 안에 온다면서 윤리적인 대비를 해야 한다고 말해요. 반면에 공학자는 어떤 지능이냐고 되묻습니다. 창의력은 아직 한참 멀었다고 선을 긋는 거죠. 그런데 인류학자는 이 질문 자체를 뒤집어 버립니다. 왜 우리가 그걸 두려워하는가 하면서 문제의 화살을 기술이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로 돌려버리죠. 우주론자가 던지는 이 질문, 여러분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정말 정교한 로봇이 있다면 우리가 그 로봇을 부려먹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껴야 할까요? 그 로봇이 혹시 지루해하면 우리가 걱정해 줘야 하는 걸까요? 순식간에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가 되어버립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인류학자의 통찰이 정말 빛을 발하는데요. 그녀는 우리가 두려워하는 건 사실 로봇 그 자체가 아니라 로봇에게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닮은 존재를 만들어 놓고 결국 우리 자신의 어두운 면을 그 존재에 투영해서 두려워한다는 거죠. 좋아요. 그렇다면 이 두려움의 실체는 대체 뭘까요? 그냥 막연한 불안감을 넘어서서 전문가들은 정확히 무엇을 걱정하고 있는 걸까요? 이 두려움의 한가운데에는 특이점, 영어로는 singularity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인공지능이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서 스스로 더 똑똑해지기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을 말하는 거예요. 인류 문명의 궤도를 영원히 바꿔놓을지도 모르는 그런 지점이죠. 근데 무엇가 위험하냐를 두고도 시각이 또 갈립니다. 우주론자는 인간의 통제를 벗어난 거대한 시스템 자체를 두려워해요. 반면에 공학자는 좀 더 현실적인 위협을 지적합니다. 그 시스템을 악용하려는 나쁜 의도를 가진 인간이죠. 자,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진짜 문제는 기계일까요? 아니면 사람일까요? 이때 인류학자가 다시 한번 찬물을 확 끼얹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인공지능이나 로봇에 대한 두려움이 왜 계속되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실제로 일어나서 인간에게 도전한 로봇은 단 하나도 없잖아요? 라고요. 실체도 없는 위협을 왜 계속 상상하고 두려워하는지 그 심리적인 원인부터 파고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거죠. 생각해보면 이 모든 논쟁이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모이는 것 같아요.
우리가 로봇에 대해 만들어내는 이 수많은 이야기들. 대체 이 이야기들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과학기술은 현실의 영역이고 소설이나 영화 같은 건 상상의 영역이다. 이 둘 사이에는 아주 명확한 선이 있다고요. 근데 정말 그럴까요? 인류학자는 바로 그 선 자체가 환상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녀의 주장은 이겁니다. 그 구분 생각보다 명확하지 않아요. 전체 그림을 보려면 이 다른 이해들을 하나로 합쳐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상상 속에서 만들어내는 로봇의 이야기가 결국 현실에서 만들어질 로봇의 청사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상이 현실을 이끌어가는 셈이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이 모든 논의를 관통하는 단 하나의 핵심. 과연 뭘까요? 로봇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거울일까요? 결국 이 모든 건 로봇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만든 기계와의 관계는 궁극적으로 우리 자신과의 관계를 그대로 비추는 거울이라는 거죠. 로봇이라는 거울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희망, 두려움, 그리고 무한한 가능성을 마주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질문은 온전히 여러분의 몫으로 남겨두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이 미래를 상상할 때 여러분의 로봇은 어떤 모습인가요? 든든한 파트너? 편리한 도구? 아니면 위협적인 경쟁자? 아마 그 대답 속에 우리 모두의 미래가 담겨 있을지도 모릅니다.